제가 원래 그 정혜진 박사님께서 제가 이름이 비슷하다고 대신 하라고 맞습니다. 제가 마침 서울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 두 기관이 꾸준하게 공동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떨리는데 저는 재료를 전공했고요. 수학은 공업수학을 겨우 졸업한 그래서 수식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또 제가 너무 무식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그래도 계산을 조금 또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피스트 계산과학센터에 있는데요. 재료를 이제 계산과학으로 잘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핵융합 재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식은 다 빼고요. 수식은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림하고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융합 재료에서 그 이제 멀티스케일링 시뮬레이션 사실 저는 이것도 잘 모르는데 다차원 전상모사라고 하는 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재료를 다루는 방법은 기존에는 보통 실험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도자기를 잘 굽는다, 아니면 대장간에서 칼을 잘 만든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이렇게 그러니까 트라이얼 앤 에러에 의한 노하우도 있지만 또 인간이다 보니 머리를 써서 이제 시오리들을 연구를 하고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더 나은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이론하고 실험을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재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은 실험으로 다 되는데 계산을 왜 해 그러시고 시오리 하는 분은 시오리면 다 되는데 그거 풀어야 알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참 갈 곳이 없었는데 핵융합 재료는 마침 그 두 개가 사실 조금 저희가 이제 이 두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핵융합 연구소랑 같이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 연구소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K-STAR라는 핵융합 장치입니다. 코리안 슈퍼컨덕팅 토카막 어드밴스드 리서치라고 해서요. 작년에 그 과학계의 최대 그 이슈이자 아마 넘버1 기사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여름에 이 K-STA에서 최초의 플라즈마를 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초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조금 있다가 이 기계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 박사님 자료에서 따왔는데 앞서 이제 하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그 핵융합이란 태양 내부와 같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두 개의 원자핵이 합쳐지면서 중성자와 헬륨이 될 때 약간의 그 매스가 이제 질량 차이에 의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량 차이에 의해서 E=mc 자승으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제 사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장치를 한번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장치라 아마 몇 층 높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몇 층 높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온갖 그 극한 상황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혹한 장치를 만들 때는 그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넘어가네. 그래서 그런 그 핵융합 재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한번 얼마나 불쌍한가 한번 보면요. 이게 하이 에너지 뉴트론 라디에이션 앞서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플라즈마 속에서 튀어나오는 중성자가 14.1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지무지 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자들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에너지는 수 일렉트론 볼트이니까 그거에 100만 배가 큰 에너지를 확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맞으면 아프지만 그거에 100만 배 크게 이제 한번 세게 얻어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 작년에 켰던 버스트 플라즈마는 200만 도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상업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3억 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고온에서 쓰는 세라믹도 2000도씨 이상에서 그 프로세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3억 도라는 거는 재기도 아마 이루기도 굉장히 어려운 온도고요. 이렇게 안쪽에 플라즈마가 있으면은 그 핵융합 재료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샌드위치 각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라즈마와 제일 대면하는 그런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는 수천 도씨의 열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서 그 자기장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슈퍼컨덕터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또 거의 그 절대 영도 K에서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몇 억도, 이 바깥은 절대 영도, 그러니까 엄청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있는 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튀어나오는 뭐 이런 수소나 뭐 헬륨 등의 코로전, 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간에 트랜스뮤테이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수소가 이런 것들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샌드위치 구조이다 보니까 또 잘 접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접합을 잘 시켰으면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메탈이나 세라믹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카본으로 된 그런 컴포지트는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재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만들기도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재료 계산 과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듯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벼운 것들이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기만 하겠지만 계란이 엄청나게 센 에너지로 바위를 치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계란 노른자가 터져가지고 계란이 터져서 여기에 아무튼 그 틈 같은 걸로 들어갈 수 있겠죠. 부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란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졌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계란 껍질이 그 바위의 아주 작은 틈새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깨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즈마 페이싱 머티리얼은 이것보다 이 바위보다 훨씬 극한 상황에 그것도 높은 온도에서 이런 거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맞았다고 꼭 여기가 탈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 한 대 맞았는데 나비가 지구 한편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걔가 지구 반대 방향에서 뭐 폭풍우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 맞았지만 여기가 금방 데미지가 올 수도 있지만 그 주위의 것들이 또 데미지가 일어나서 그 핵융합로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을 때 재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거는 아까 그 실제 플라즈마 그 핵융합 반응에서보다 훨씬 마일드한 조건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거기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중성자를 조사한 메탈 서피스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아주 맨질맨질한 이게 그냥 현미경으로 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각형으로 보이는 이런 하얀 것들이 거기에 생긴, 그러니까 이 중성자 조사에서 생긴 수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기포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물질이 생기듯이 기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재료가 약해지게 되고요. 또 이거는 금속인데 하도 얻어맞았더니 꼭 파이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그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수소 등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이드로카본이 생기는데 얘네는 그 위에다가 자꾸 약한 것들이 더 씌워져요. 그러니까 딱딱해야 될 물질 위에 스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울룩불룩 올라온 것들이 생기거나 꼭 이렇게 단층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더 큰 문제가 카본은 이런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그 볼륨이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그로스 속도가 1.5 내지 12 나노미터 퍼 세크,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1년 동안 계속되게 되면 이렇게 흐물거리는 약한 재료가 한 수십 센티미터가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플라즈마도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비의 움직임이 결국은 큰 어떤 그 재료의 깨짐 현상까지 일으키게 돼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모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현상들은 이제 랭스 스케일과 타임 스케일로 보면은 각각 그 영역이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의 그 원자들의 움직임에서 그 재료 내에서 어떤 결합이 생기게 되고요. 그 결합들이 서로 뭉치거나 그 재별이 일어나고 그것들에 의해서 점점 재료가 파괴가 되는 것을 다 모사를 해야 되고요. 이 각각을 위해서는 그 개별 길이 규모마다 그 각각의 전산모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X축은 랭스 스케일이고요. Y축은 타임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원자 단위에서는 J-원리, 에브이니쇼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보다 약간 큰 스케일로는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크기로는 키네틱 몬테카를로, 그다음에 3차원 디슬로케이션 다이나믹스, 컨티뉴엄 미케닉스, 프랙처 미케닉스, 파이나이트 엘레멘트 메소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작은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각각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시뮬리스하게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다차원 전산모사 멀티 스케일링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각각은 뭐 각각이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것들이 시뮬리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고 각 파트들도 이제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에서는 주로 이제 에브이니쇼하고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irst Principles Calculation 또는 에브이니쇼 캘큘레이션, 제1원리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H5는 E5 이거를 풀면 뭐 모든 그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 이외에는 굉장히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근사해서 그러니까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라고 해서 전자의 밀도만 알면 그곳에 있는 재료의 물성을 다 알 수 있다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탕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재료의 기본적인 뭐 격자상수나 그 속에 있는 원자들의 위치, 그다음에 스트럭처, 그다음에 그 속에 있는 포인트 디펙트의 그 컨피규레이션, 포메이션 에너지, 마이그레이션 에너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라스틱 컨스탄트나 벌크 모듈러스 같은 기계적 물성, 그리고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나 밴드 같은 그 전자 구조, 그다음에 자기장 같은 모든 물성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성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적용한 예로는, 그러니까 그 플라즈마 페이싱 머티리얼 중에서 텅스텐이 가장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중성자 조사에서 헬륨 버블이 이 위에다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1원리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헬륨이라는 것은 그 텅스텐의 빈자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수소라는 것은 텅스텐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포들은 수소가 아니라 헬륨 버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은 SiC라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 텅스텐에 비해서 훨씬 고온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물질이라 그 다음 그 플라즈마 페이싱 머티리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여기서도 물론 그 헬륨과 수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의 그 텅스텐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들로 이제 기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즈마 그 반응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얻어맞기 때문에 그 얻어맞는 거는 어떻게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인데요. 이거는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방법으로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동력화법이라는 거는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당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는 이제 전자는 고려하지 않고요. 모든 그 원자들을 각각 당구공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구공 간의 힘은, 그러니까 원자 간의 원자와 원자가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그들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수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제 한 원자가 힘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그 클래시컬한 뉴토니안 미케닉스로부터 힘을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로부터 각 원자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장에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하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CR라는 거는 셀프 인터스티셜 아톰이라는 것인데, 보통은 그 결정 내에서 그 원자들이 각각 주기적인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외부에서 어떤 퍼터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여기 있던 그 원자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간 것을 셀프 인터스티셜 아톰이라고 하고요.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진 거를 베이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CR가 보통 이제 베이컨스랑 같이 있다고 진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금속인 철입니다. 철에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20keV라는 그런 에너지를 주었을 때, 한 원자에다가 딱 그 에너지를 주었을 때 주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20keV라는 거는 앞서 핵융합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14.1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으로도 굉장한 재료가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회색은 C하고요, 노란색은 베이컨C인데, 그것이 처음에 한번 탁 맞았을 때 엄청나게 생기다가 그 다음에 조금 힐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한 대를 맞아도 여전히 그 주위는 많이 재료가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런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물질을 섞는 건데요. 한 가지 방법이 이제 크롬을 조금 섞는 겁니다. 크롬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FeSCr는 회색이고 크롬의 Cr는 초록색, 그 다음에 베이컨스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색깔이 지금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베이컨C가 Cr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크롬의 Cr 주위에 베이컨C가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을 넣으면 더 이제 중성자 조사에 의한 데미지가 적은 물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길이 규모에서는 이제 키네틱 몬테카를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MD보다 조금 더 큰 스케일에서 해서, 그러니까 포인트 디펙트나 디펙트 클러스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조성에 따라서 그런 솔루트가, 그러니까 조금 집어넣어준 어떤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오랜 기간, 3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시간에 걸쳐서 모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다음 스케일이 디슬로케이션 다이나믹스라는 건데요. 디슬로케이션이라는 말을 익숙하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디슬로케이션을 찾아보면요, 먼저 단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층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구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쌓였는데 어떤 힘을 받아서 이렇게 탁 밀려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디슬로케이션의 재료과학적으로는 또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는 결정이 이렇게 여기 사각형의 격자점들이 있는데, 이런 데 원자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가 해서 여기는 원자가 한 층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그 큐브가 막 쌓여있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쩍 벌어지는 이거랑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잘 만든 재료에서도 흔히 나타나지만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으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그 디텍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메탈이나 실리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텍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슬로케이션들이 사실은 그런 데미지에 굉장히 취약해서요. 그런 디슬로케이션들이 그 조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전이 동력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수식은 잘 모릅니다만 그 전이와 조사 결합을 고려하는 거고죠. 구성강정식으로부터 그 컨티뉴um 어프로치에서 그러니까 언제 재료가 이렇게 쫙 늘어났을 때 언제 끊어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재료에서 하는 것들은 그 원자 단위 스케일부터 그 컨티뉴um 레벨까지 여러 가지 그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스킴에 의해서 그 재료가 그 핵융합 재료를 개발하는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료에서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플라즈마랑 상호작용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 NFRI 그다음에 저희 키스트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수학과 이제 컴퓨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재료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짤막하게